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4경기입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수와 인제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어죠. 포항 네.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항 포스코 캠텍이 준비하고 있고 상대는 서울 바둑의 품격입니다. 현재 포항 포스코 캠텍이 전 라운드에서 1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 전에 2패가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지금 6승 3패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최근에 성적이 좋지 못하고 네. 이번에 투어가 열리는데 지금까지 홈팀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느 팀이 이길까 궁금하긴 합니다. 네, 서울 바둑의 품격은 3연패를 당한 것과는 달리 지금 5승 5패로 이 승패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팀이 승리할지 먼저 순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팀 순위입니다. 여수거북선이 1위를 굳혔고요. 서울 북악야폰이 7승 3패로 따라가고 있는데 과연 여수거북선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포항 포스코 캠텍부터 인제 하늘내린 단 1승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중위권 다툼이 정말 치열해요. 네. 거의 뭐 한두 판 차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든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두 팀 지금 후반기에서 두 번째 만나게 된 건데요. 먼저 개인 다승 순위입니다. 오늘 대결하는 두 팀의 선수들을 살펴보면 지금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만 유일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작년에는 김채영 선수와 같이 두기사가 다승 네. 순위를 휩쓸었는데 이번에는 한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 팀이 생각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죠. 네, 김태형 선수가 이 박태희 선수로 교체가 된 건데 역시 포항 포스코 캠텍의 전력에 조금 손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기 경기 결과입니다. 3라운드에서 만났던 서울 바둑의 품격과 포항 포스코 캠텍. 이때는 강다정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승리를 했고 박지원 선수가 1승은 했지만 팀 승부는 패배를 했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은 거의 조혜연 선수가 지금 2패 중이긴 합니다만 1승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조혜연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어요. 네. 자, 반면에 서울 바둑의 품격은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3명의 선수들인데요. 자, 이영주 선수가 살아났어요. 네, 이영주 선수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3승 중인데 그리고 승리한 선수를 살펴보면 조승아, 루이나이웨이, 이민진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강다정 선수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요. 네, 강다정 선수는 포스코 캠텍 팀에서 지금 여러 시즌 뛰고 있는데 네. 매번 뭔가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가져가주는 선수거든요. 네, 3주전 선수지만 지금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국 속기 대결은 양 팀의 1주전 두 장이 만나게 되는데요. 박지원 선수와 박태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박태희 선수가 지금 보면 중반전은 확실히 활약을 하는데 중후반전에는 약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는 사실 이 선수는 바둑이 재밌긴 한데 안정감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자 과연 박지원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3국으로 가봅니다. 강지수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결. 강지수 선수가 지금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혜연 선수는 6승 2패입니다. 조혜연 선수가 아무래도 출전하는 날이면 포항 포스코 캠텍이 이제 1승을 거두는 날도 많은데요. 강지수 선수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조혜연 선수가 여러 면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강지수 선수는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한 방을 잘 제때만 터뜨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죠. 네, 여자 바둑 리그의 N행시입니다. 센스 있는 N행시를 지어주시면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머그컵과 보도 배터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어를 하고 있는 팀에선 계속 3대0으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은 이번에 왕천식 선수가 나오진 않았고요. 박태희 선수와 조혜연 선수, 그리고 강다정 선수인데요. 일단 서울 바둑의 품격이 전반기에서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전반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이렇게 원정 경기를 가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네. 다시 한 방 크게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투력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바둑의 품격은 또 큰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영주 선수가 살아난 것일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이영주 선수는 또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울 바둑의 품격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밖에 봐도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치렀을 것 같습니다. 저런 곳에서 바둑을 두면은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서울 바둑의 품격이 3연패였다가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영주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장고 대결입니다. (5승 5패와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이고요. 찾아보니까 포항 포스코 캠텍이 전년도에 정규리그 1위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승리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지금 6승 3패 좀 성적이 안 좋지 않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6승 3패까지 기록하고 있다가 5연승을 거두고 정규리그를 끝냈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김채영 선수와 함께 조혜연 선수가 같이 활약을 하면서 네. 정말 압도적인 성적으로 1등을 거뒀는데 올해는 전반기까지는 아직까지 작년과는 좀 비슷한 페이스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뭔가 힘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화력은 좀 덜해졌나요? 네, 화력이 작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영주 선수는 지난해 9패로 끝을 냈고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3연패였었는데요. 네, 저도 사실 이영주 선수를 보면서 그 점이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이 선수가 뭐 연습 바둑이나 그런 리그전을 둘 때는 잘 이기는 선수인데 꼭 여자 바둑 리그만 오면은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해서 패했거든요. 그랬는데 올 시즌에도 처음에 3패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한 판을 이긴 순간부터는 뭔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는 루이나웨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도 있고요. 역시 바둑은 자신감인가요? 네, 자신감과 멘탈이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일단 초반은 최근에 굉장히 자주 봤던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흑연 이쪽을 걸치던지 아니면 3-3을 들어가는 진행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서도 백은 둘 다 가능할까요? 네, 백은 이쪽을 젖히고 2단 젖혀서 이 두 점을 잡는 진행을 선택을 하던지 네. 아니면은 이 우상기와 같은 진행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날일자로 진행을 했을 때는 흑이 똑같이 진행을 한 뒤에 백은 좌기를 굳혀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변 쪽은 좌우 동형이 되는데 서로 가치가 좀 작다고 느껴지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상변 쪽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발전성이 없는 만큼 이런 쪽으로 끊어서 싸우는 것을 잘 진행을 시키지는 않아요. 네, 웬만하면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둬야죠. 백이 이쪽을 갈라쳤다는 것은 여기를 끊는 싸움을 노리면서 벌리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맛보겠다는 뜻인데, 또 이쪽을 늘어가는 진행보다는 이쪽 부분에서 다가가는 진행을 많이 선택을 해요. 좀 더 버텼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일단 상변이 별로 가치가 크지 않는데 그쪽 방향으로 흙이 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불만이 없습니다. 강다정 선수의 취향이기도 할 것 같아요. 두텁게 처리를 하는 편이니까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후반을 조금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발이 느리기 때문에 네. 잘 떠오르는 진행은 아니거든요. 백도 상변을 계속해서 두어갑니다. 네, 이제는 흙이 이쪽을 늘어서 진행을 시킨 만큼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두지 않으면 흙이 다시 좌상 쪽으로 끊어갈까봐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이쪽에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백이 이쪽에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흙이 끊고 밀어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흙돌이 있는 만큼 백도 지금처럼 젖혀서 교환을 시켜둔다면은 이곳에 약점이 없어지니까 네. 네, 백도 젖히는 교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리나요? 백은 아마 2선으로 젖히는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위쪽에서 단수 치는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2선으로 두는 것보단 좀 손해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젖혀서 진행을 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2선을 젖히는 진행과 그리고 호구를 치는 진행이 있었어요. 이 젖히는 수로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젖혔을 때 흙이 받아만 준다면은 이렇게 젖히는 진행이 좋은데, 지금 여기를 젖혔을 때는 흙이 손을 빼고 우변을 다가가는 게 괜찮기 때문에 흙도 받는 것보다는 손을 빼고 진행을 하고 싶네요. 세 점을 살렸습니다. 네, 이곳을 흙이 받아만 주면은 백도 불만이 없죠. 다시 한번 손 뺄 수 있는 기회인데요. 네, 그렇지만 뭐 대국 심리상 여기를 따냈는데 이곳을 안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백도 우변을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기에 손이 돌아온다면은 그래도 포석 자체는 백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좌변 쪽으로 치중을 하네요. 흑백 모두 우변 쪽을 중시하고 있지 않네요.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두터운 세력을 쌓았는데 이 백돌이 공격이 안 된다면은 사실 포석이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백도 그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좌변 쪽을 키우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 흑이 다가섰을 때 백이 손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백은 좌변을 벌리는 것보다는 우변 쪽을 돌보는 편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다가서면서 바로 근거가 없어졌고요. 백의 모양보다는 방금 한 수의 교환, 흑이 실리로 득을 받습니다. 네, 흑이 다가섰을 때 백이 입구자로 받긴 했는데 네. 이렇게 봤더라도 계속해서 흑이 모양을 키우면서 공격을 했을 때 백이 손을 빼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변 쪽이 더 컸죠. 흑도 걸쳤을 때 백이 지금 이쪽을 붙이는 정석 선택은 좋아요. 그럼 여기서 백은 좌변만 생각하면 좌변 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또 흑의 실리 크겠죠. 네, 지금처럼 이곳을 막는 진행도 있고 네. 이쪽을 막고 나서 밀어가는 진행도 괜찮습니다. 아예 좌변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건가요? 네, 흑이 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는 진행을 선택을 했을 때 흑이 느는 것은 여전히 계속 밀릴 때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흑이 늘어나는 집보다 중앙에서 백이 얻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백은 좌변을 막는 진행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막았을 때는 흑이 달리면은 이 자리를 찌르고 붙인 다음에 흑이 받게 된다면은 이곳까지는 먼저 교환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흑이 하변을 잇지는 못한다는 거네요. 네, 흑이 한 점을 끊어 잡는 순간 네.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끊지는 않잖아요. 좀 더 크게 공격을 하겠죠. 네, 벌려가면서 둘 텐데 지금 한 점을 끄는 순간 흑이 먼저 좌변 쪽에 손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좀 싱거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초반의 진행은 강다정 선수가 약간이라도 편한 것 같아요. 우변 쪽도 일단 손이 왔고 이 좌 쪽도 생각보다 잘 부쉈죠. 이렇게 붙여준다면 하변의 백돌 집으로 그대로 굳어질 텐데요. 아깝지 않을까요? 네, 하변 정도는 내줘도 됩니다. 흑은 자연스럽게 우아 쪽을 지키면서 이 두 점 쪽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되기 때문에 하변은 나중에 그냥 끊는 것 아니면 위에서 밀어가는 정도로 활용을 한다면은 하변 집은 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늘어가는 것보다 이 편이 백이 좀 더 나을까요? 백이 늘게 되면은 네. 막는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입구자를 두고 끼워 있는 진행보다 한 발이라도 흙집으로 더 향하기 때문에 입구자로 두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느는 것과는 이쪽을 붙였을 때는 좀 맛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여기를 끊고 진행을 시키면 좋은데 끊는 것은 백이 이쪽을 찔렀을 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진행은 선택을 못했어요. 네, 응수타진할 타이밍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는 슬슬 백도 우변 쪽에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지켜야죠. 하변 쪽에 실리를 네. 차지를 한 만큼 그 대가로 우변 쪽이 얇아졌거든요. 백이 호구 모양으로 붙여간 것은 보통 흑돌이 여기에 있을 때 많이 쓰이는 수법인데요. 네. 근데 이 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흑도 그냥 젖혀서 받아두는 게 무난합니다. 아, 네, 거기를 찝어가는 수가 있나요? 백은 당연히 위쪽으로 연결을 시킬 텐데요. 손을 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백도 그냥 어느 정도 이쪽에 활용을 하고 나서 네. 그냥 이곳의 약점을 지키겠죠. 단순하게 여기를 끊어서 두는 것은 여기서 활용을 조금만 하면은 집으로는 물론 한 10집 정도 되겠지만 이 돌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자리는 아닙니다. 괜히 찝어서 백의 타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선수로 넘어가겠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찝어서 교환이 되는 거는 네,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미는 게 득인지 아니면 그냥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게 득인지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그거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밀어가면은 네. 늘게 되고 중앙 쪽을 씌웠을 때 이런 쪽으로 계속 미는 게 득이면은 백도 밀어서 진행을 하는 게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쪽을 밀었을 때 이 우변 쪽에서 안형이 사라진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미는 것보다는 그냥 지키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래도 미는 진행을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영주 선수는 밀었을 때 여기를 혹시 끊어서
아, 세 점 크게 들어가나요? 네, 세 점이 잡히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이 돌 공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돌은 공격이 안 되죠. 아,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흙이 네. 여기를 씌워간 수로는 오히려 날일자로 두면서 이곳에서 집을 만들면서 백도를 공격하는 게 실리로는 이득입니다. 한 칸을 띄면은 이런 식으로 씌우고 이쪽을 두는 것은 여기를 붙이고 늘면서 이었을 때 자연스럽게 밀고 나오면은 이쪽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고 일단 집으로도 이게 득일 것 같아요. 이 공격을 할 때 중앙 쪽에서 모자를 씌우는 행마를 하면 기분은 정말 좋은데 지금은 중앙 쪽의 그 한 점이 어떤 도움을 줄지 아직은 어렵습니다. 흙도 이런 부분 붙이는 게 지금 선수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밀어갔을 때 백이 받으면은 중앙 쪽에서는 흙이 어느 정도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일리가 있나요? 일단 살려 나오면 백도 허술해 보입니다. 네, 일단 흙의 입장에서도 전략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끝나요? 네, 이쪽을 나와서 끊으면은 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일단 바깥쪽에서 흙의 수가 많기 때문에 백이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산하에 한 칸을 띄었고 백도 역시 백도를 수습하는 데 바빠 보입니다. 네, 백도 지금처럼 나가는 자세가 괜찮아서 네. 일단 이곳에 백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곳으로 흘러간다면은 백이 괜찮은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볼 수 있는 행마 붙여가면서 중앙 쪽으로 머리 내밉니다. 백은 계속해서 밀어붙이진 못하고 뒤로 돌았는데요. 네, 백은 이 한 점만 잡을 수만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리가 일단 하변의 백집이 크기 때문에 좌변 쪽은 좀 부서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앙이 두텁게 처리가 되면은 그 정도로는 백이 충분히 형세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장문 씌우듯이 바로 씌워가는 것 혹시나 백에게 뚫리게 된다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수법인데요. 네, 그렇죠. 강다정 선수는 백이 바깥쪽으로 뚫어가는 게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걸 거고요. 네. 흙이 이어서 받는 것은 좀 허술하긴 합니다. 아, 이수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이러면 바로 흑도를 잡는 수는 보이질 않습니다. 네, 이제는 중앙 쪽을 끊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었을 때 끊으면은 있게 되면은 아까는 이쪽을 끊는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돌이 있음으로써 지금은 여기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은 좌변 쪽으로 살려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곳이 자충이라서 잘 안 돼요. 붙이는 게 쉽게 세 점이 잡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끊어두고 살려나갈 텐데 자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질 못했고요. 이제는 타협인데요. 네. 흑이 좌변을 들어와서 집으로는 한 게 없어요. 백이 자연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집으로는 전혀 득을 못 봤습니다. 축장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집으로는 전혀 이득을 못 봤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 흑이 단순하게 중앙을 연결하고 백이 한 점을 따내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따내던지 아니면 날일자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흑이 이바둑을 이기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네, 서로 조금씩 비껴가면서 행마를 하고 있죠. 강다정 선수 이 한 점을 나가면 못 잡는다는 수일기는 통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군요. 네, 흑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쪽이 이런 식으로 늘어지게 되면은 이 백돌과 함께 엮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쪽에 입구자 교환은 백이 그냥 교환을 하지 않고 이쪽을 늘어가는 것보다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냥 늘었다면 흑이 끝낸 수를 둘 수가 없는데 늘었으면 밀어야죠. 밀었을 때는 젖히고 끊으면은 그냥 뒤에서 돌려치면서 중앙 쪽을 정리를 한다면은 두 점을 잡을 때 우변을 백이 먼저 손이 돌아온다면 이거는 백이 형세가 편할 것 같아요. 우변이나 아니면은 하변을 지키면요. 네. 네, 이제는 백도 바쁘죠. 이 세 점을 살려야 되고 이 두 점 쪽도 연결을 하면서 이도까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세가 아직은 또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여기선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를 끌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좌변도 연결을 했고요. 네, 백은 일단 돌들이 차단이 됐고 하변 쪽도 맛은 나빠요. 이쪽 부근에 흙이 침입을 한다면은 백도 받기가 까다롭긴 합니다. 단순하게 단수치고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만 나가도 이 하변 쪽에 백돌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백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이 4점을 살려야죠. 오늘 백 입구자가 많이 나오네요. 평소에 이 바둑판에서 둘 수 있는 행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구자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입구자는 바둑이 정말 유리하거나 돌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될 때 두는 게 입구자인데 네. 지금 백이 입구자가 도대체 몇 번이 나온 거죠?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곳과 이곳 벌써 3번째 입구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로 연결이 다 확실하지가 않은데 누가 더 상대적으로 바쁠까요?
네, 아무래도 흑보다는 백이 좀 더 바쁘겠죠. 이곳에 백대마가 확실하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백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곳의 연결을 신경을 써야 돼요. 급소 자리 같습니다. 백이 여기서 어떻게 봤죠? 네, 그래서 백은 이 세 점을 가볍게 처리하는 게 보통일 것 같긴 한데 들여다본다든지 한 칸을 띄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씌워서 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수를 치면 이쪽을 단수를 치면서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한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정말 노골적인 연결인데요. 이거 흙이 끊어가면 어떻게 사는 거죠? 갈 데가 있나요? 글쎄요. 저도 끊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하면은 이 백돌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지금 한눈에 봐도 백이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네, 일단 백돌이 끊기니까 네. 위험하겠죠? 이때가 그때인가요? 이게 바둑이 조금 일찍 펼쳐졌었기 때문에 지금 수순을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송태곤 감독이 한번 중반 때 머리를 식히러 나간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대국이 수순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아직도 아닌가요? 그 부분은 조금 지나봐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했던 대로 중앙에 백돌은 살렸습니다만 아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우변돌은 쉽게 놓아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자, 흑의 공격이 거셉니다. 자, 이영주 선수가 여기서도 타개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제가 조금 안 좋아서 선수들 아침을 같이 먹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만나봤더니 대국장에서 만나봤더니 생각보다는 원래 조혜연 선수와 강다정 선수는 아침형 인간이라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박혜 선수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대국 내용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입단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좀 어린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서 막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되게 기세 좋게 당연히 2연패지 했는데 지금 그때 여수 갔다 온 이후로 약간 주춤했는데 그래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기분 좋게 3승으로 서귀포에게 이기고 조금 다시 한번 회복해서 2연패를 다시 목표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는데 뭐 우리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용들을 보면 계속 너무 좋으니까 뭐 이겼다 졌다 하는 거고 바둑이 하루 이틀 두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자. 파이팅! 포스트 시즌을 제외하고
정규 리그만 보더라도 무려 18라운드까지 호흡이 길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선수들이 물론 시합을 지면은 괴롭긴 한데 네, 사실 언제나 이길 순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많이 적응도 해야 되고 일단 여자 바둑 리그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뭐 한 판을 지더라도 다음 라운드를 준비를 해야죠. 네, 일단 흑이 여기를 입구자를 두고 백이 두 점을 끊었을 때 여기 두 점을 잡는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 입구자로 둔 수로는 먼저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게 좋았어요. 네, 그 진행을 시켜야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은 이 무조건 두 점을 살려야 되는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입구자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백이 자연스럽게 두 점을 버리면서 우변을 살리는 진행을 선택을 하죠. 네. 우변 백돌이 지금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백은 여기서 일단 한 집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여기서도 한 집이 납니다. 네, 단수치고 돌려치는 것은 그냥 이은 다음에 흑이 받을 때 이 자리를 끊기만 하더라도 백은 살아 있어요. 자, 호구를 졌다는 건 패로 굴복을 시키겠다는 뜻일 텐데요. 이 패는 흑이 부담이 없을까요? 네, 흑도 큰 부담은 없고 백도 패를 굴복을 하더라도 우변의 백돌은 살아 있어요. 네. 이 패를 해소를 하네요. 하변을 버린다는 건가요? 네, 글쎄 일단 하변의 4점은 큰 것 같은데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의 집이 꽤 많이 나는 자리였고요. 그것이 그대로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송태호 감독이 밖을 나가는 타임이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해를 해보자면 이영주 선수는 우상의 패를 졌을 때 또는 이제 굴복을 했을 때에는 우변의 사활이 확실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백돌이 거의 살아 있어요. 흑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흑도 부담이 너무 커서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젠 추격하는 쪽이 바뀐 건가요? 글쎄요, 지금도 흑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영주 선수도 패를 해소를 한 것은 지금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패를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변을 지키고 우변 쪽 사활 좀 극단적인 승부로 가느니 이렇게 개가로 가는 것이 좀 더 스타일에 맞다는 뜻일 텐데요.
대략적으로 한번 집을 세보면은 10집, 13, 23, 27, 30, 35, 45, 100이 55 정도는 나는데 네. 흙은 10, 15, 25, 30, 32, 36, 40, 45, 50, 55에 여기 플러스 알파 정도. 그렇다면은 100이 나쁘진 않네요. 상변은 중앙 쪽과 변이 다 열려 있어서 아주 큰 집이 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통 경우와는 좀 다르게 이런 자리를 끊는 게 선수고 먼저 손이 돌아와서 여기를 지키면은 흙집이 생각보다 많이 늘기 때문에 100이 좋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그러면 좌상 쪽 지금 끊었을 때 우변을 100이 오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기를 한 점 잡히는 건 너무 크죠. 여기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고 손을 뺀다면 여기를 그냥 단수를 치고 손을 빼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가 사실 있게 되면은 여기를 패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이 교환은 정말 해주기가 싫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도 이어서 받은 것 같아요. 그 자리 따끔한데요. 100이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네, 100이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약간이라도 흙이 득을 봤어요. 지금은 이 자리가 더 커 보이는데요. 젖히는 곳까지는 100이 선수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흙이 이쪽을 막고 100이 밀고 젖히자 늘어서 받았는데 네. 여기는 100이 끊고 끊는 순간 이 두 점이 잡힙니다. 흙이 이쪽 부근으로는 들 수가 없고 따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은 이 두 점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을 둬서 두 점이 잡히는 맛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를 단수를 치는 순간 흙이 받기가 좀 애매합니다. 두 점을 살리자니 다 뚫리는데요. 그래도 살렸어요. 이거는 다시 100이 나빴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은 승기를 잡았어요. 여기가 이 중앙 쪽의 흙집이 한 8집이 사라지고 100이 단수치고 있는 순간 여기를 끊고 있는 것까지 선수라서 여기서도 한 4집 정도 차이가 나요. 순식간에 뭔가 한 10집 정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상변은 작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돌이 왔을 때는 보통은 여기를 끊는 게 돼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은 이곳의 맛이 나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지금 끊는 수를 선택을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끊는 게 안 됐나요? 끊으면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적당히 우하의 짚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을 했고요. 이제 다시 끝내기로 들어갑니다. 흙이 상변이 아닌 우변 쪽을 선택했다면 그래도 10집은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2점 잡은 그 근처 말고는 집이 잘 안 늘어나겠죠. 네, 이제는 이쪽 부근에서 흙집을 기대는 못하죠. 네. 여기를 막은 걸로 여기 느는 선택을 했으면은 이 바둑은 흙이 이겼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뚫린 순간 이제는 집이 오히려 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큰 자리죠. 이 2점을 살리면서 이곳을 찌르고 나가는 것까지 선수니까 여기에 백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리는 큰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영주 선수가 크게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를 백이 왜 받았을까요? 이쪽을 받은 걸로는 여기를 막는 게 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은 역끝내기 5집짜리거든요. 생각보다 크네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찝는 것까지 선수고 네. 지금 이 자리는 흙이 붙이고 단수 치더라도 나가면은 자충이 걸려서 수가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찌르고 찌르는 정도, 그 끝내기는 작다는 거죠. 네, 이렇게 찌르고 찌르는 것은 늘어서 봤더라도 네. 여기는 이렇게 받는 것과 한 집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 역끝내기 한두 집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끝내기를 했다기보다는 그 붙이는 수를 착각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바둑이 이겨서 추위를 탄 건지에 대해서는 잘 네. 모르겠어요. 송태곤 감독의 이곳인지가 모르겠어요. 그 나간 타이밍이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궁금하죠?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검토실 보면 스튜디오 대국을 할 때에는 그래도 동료 기사들이 많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이렇게 투어를 가면 관계자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둑 검토에는 거의 감독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약간 외로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투어 경기를 할 때는 네. 홈팀 감독과 어웨이팀 감독이 같이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검토실에 찾아와 주는 다른 선수들도 거의 없고 일단 서로 의지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네, 동료 기사니까 이제 같이 검토를 하긴 합니다.
지금 두 팀은 한 판 한 판이 아쉽긴 합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이 상대적으로는 성적이 훨씬 좋지만 1, 2패를 더 당하게 된다면 포스트 시즌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바둑의 품격은 총 16판을 치르게 되는데 벌써 5패를 당했기 때문에 역시 1승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수거북선 팀이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어서 웬만한 팀에게는 거의 다 패점을 안겨줬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웬만한 팀들이 1패 정도는 덜 당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아, 네. 네, 1등 팀이 너무 압도적인 성적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 캠텍은 2패 그리고 품격은 4패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느낌이 또 달라지긴 합니다. 네, 물론 시즌 종반까지 여수 거북선 팀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줄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포스코 캠텍은 상위권 성적이 맞고요. 바둑의 품격팀도 지금 중위권 다툼이 치열한 만큼 4패 정도의 느낌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죠. 지금 계속해서 이영주 선수가 걸어간 좌상귀의 패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현재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연패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이영주 선수가 거둔 3승은 모두 다 장고 대국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4패는 속기 대결이었고요. 네, 송태곤 감독이 이영주 선수의 해법을 찾아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약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오더일까요? 네, 그렇죠. 다른 팀 감독들은 일단 오더를 짜기 전에 이 선수가 뭐 장고에 나왔든 속기에 나왔든 이런 것을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 네. 이영주 선수는 너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거든요. 만약 지금 유리한 이 바둑까지 가져가면 속기로 전승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패는 백이 이겼는데요. 좌변 쪽 끝내기는 좀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백이 패를 걸어서 생각보다는 큰 득은 보지 못했어요. 네. 한 점을 그냥 따내는 것이 아니라 껴붙여서 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집도 꽤 깨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좀 손해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을 단수를 치고 그냥 한 점을 잡는 진행을 선택을 했다면은 여기가 여기 둘, 넷, 다섯 집이 나는 형태인데 지금은 한 집이 났어요. 그러면 흑집이 네 집이 줄었고 백집이 네 집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단수 칠 때 이으면은 9집인데 지금은 흑이 오히려 한 집이 났고 백이 막는 진행을 시키더라도 두 집, 흑 한 집을 빼면은 여기도 8집짜리입니다. 백이 막고 젖혀 있는다고 계산을 했을 때 8집짜리예요. 네. 돌은 백이 잡았지만 집으로는 오히려 많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상 득본 것은 없었고요. 이제는 좌상 쪽에 패가 일단락이 된 만큼 이제 변화의 여지가 있는 자리는 거의 없고요. 이쪽 부근이나 이 중앙 쪽 부근 그리고 이곳의 끝내기가 크고 그 다음에는 거의 한두 집짜리가 다네요. 큰 자리가 없습니다.
하변에 백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역끝내기. 흑이 차지를 했는데요. 몇 집짜리인가요? 네, 여기는 역끝내기 3집짜리죠. 지금처럼 끝내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역끝내기가 정말 큽니다. 지금 여기를 교환을 했다면은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여기를 흑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변에 있는 백 2점은 안 끊기나요? 이곳은 흑이 끊더라도 단수를 치고 이쪽에 교환을 하고 이으면은 쉽게 연결이 되죠. 아, 선수가 되는 곳이 있었군요. 네, 그렇지만 네. 흑이 이쪽에 교환을 아예 할 수가 없네요. 여기가 좀 찌르는 순간 아, 네, 그렇네요. 오히려 좀 집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따내지 않고 그냥 이어야 되는군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 딴에서 버텨야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흑은 집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따냈습니다. 여기 있는 흑이 막았어야죠. 아, 지금은 백도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게 큽니다. 밀고 들어가고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맛보기라는 게 깔끔한데 그 자리는 흑이 차지를 했고요.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백이 손해를 봤죠. 그쪽을 밀고 들어가고 맛보기로 진행을 시키는 것과 지금 단수를 치면은 여기가 따내지는 순간 막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여기를 2번 놓고 따내야 돼요. 아, 수는 안 나지만 또 그게 집 차이가 있겠네요. 네, 집으로 큽니다. 네. 백은 기세인가요? 한 점을 잡으러 갑니다. 그쪽은 글쎄 백에 바로 한 점을 잡을 게 아니라면은 교환 자체가 크게 득은 없어요. 지금 흑이 따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또 따내야죠. 선수라고 맞나요? 또 따내는 게 더 좋은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는 흑이 좌변 쪽에 끝내기를 선택을 하고 백이 따내면서 큰 끝내기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눈목자 비마로 최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백이 이겼어요. 백이 약간씩 손해를 본 느낌이었는데 또 그게 아니었군요. 네, 여기를 돌파한 순간 여기서 거의 한 10집 정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 전에 흙이 잘 두면은 조금 남는 정도의 형세였는데 지금 여기서 손해를 많이 본 만큼 백이 끝내기에서 좀 손해를 봤더라도 지금은 백이 이겼습니다. 차이가 크진 않은데 강다정 선수가 역전을 하기엔 남은 곳이 워낙 없습니다. 네, 이제는 큰 자리가 2집 정도 끝내기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네. 흙이 득을 보더라도 1집 이상 득을 보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반면으로 한 4집에서 많이 득을 봐야 5집 정도 이기는 바둑입니다. 자,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은 확실히 중앙 쪽의 공방전이 재밌었는데 그쪽 부근에서 흙이 결정적인 순간에 느슨한 수를 몇 차례 두면서 이 바둑을 패한 것 같아요. 제일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쪽 부근의 처리였습니다. 백도를 끊어간 다음에 너무 좀 작은 자리만 잡고 이 네. 백을 쉽게 살려줬거든요. 공격이 신통치 않았었고요. 네, 그곳에서 타협이 된 이상 백이 나쁜 형세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백이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응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둑은 백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전반기에서는 포항 포스코캠텍을 만났을 때 조혜연 선수와 대결을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패배를 했었지만 오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팀 원정까지 가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다면은
기분이 좀 좋죠. 네. 아무래도 포항팀의 홈 경기인 포항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대결의 관심도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의 선수와 감독들에게 쏠려 있을 거고요. 바둑의 품격은 좀 더 잘 둬서 오히려 더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웨이 경기를 가면은 확실히 홈팀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있다 보면은 왠지 모를 투지가 생겨요. 네. 지금은 서로 한 집씩 만들 수 있는 곳만 2곳 남겨놓고 있고요. 네, 이제는 끝내기가 한 집짜리 맛보기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나머지 비어있는 곳은 다 공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기는 종료가 됐고 이제 공배를 채운 결과 서울 바둑의 품격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주 적은 차이도 아니네요. 109집 반승입니다. 네,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마지막에 우상뒤에서 또 좋은 끝내기를 찾아내면서 그 이후로는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서울 바둑의 품격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장고 1국은